많이 오른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용인 이런 지역은 안 묶었죠. 장담하건대 계속 될 겁니다. 거기 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또 규제가 옆으로 또 번질 거고요. 이렇게 풍선 효과로 번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공식입니다. 자, 최근에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히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지금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대구 시민이건 아니면 경북 시민이건 다 우리 같은 한 결이잖아요. 같은 동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지금 이겨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은 돈하고 쉽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부동산이 왜 지금 정부의 이런 19번째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꺾이질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돈하고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19번째 대책 나왔죠. 시장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19번째 20 대책이라고 하는 19번째 대책은 상당히 이 예상보다는 작은 그런 뭐 핀셋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5개 지역 풍선 효과를 내는 5개 지역을 이 핀셋 규제했다. 하지만 의외로 뭐 더 많이 오른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용인 이런 지역은 안 묶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작은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5개 지역을 풍선효과 지역을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을 지금 묶고 나서 일단 그 시장은 좀 조정 국면으로 약간 가격도 하락될 것은 분명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 풍선 효과를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이 풍선 효과는요, 제가 장담하건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또 어떤 지역이 또 오른다. 거기 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또 규제가 옆으로 또 번질 거고요. 계속 다 이렇게 풍선 효과로 번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조그만 그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게 바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강도 높게 이 대책을 내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하면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쏟아지는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왜 자꾸 올라갈까요? 좀 정부의 말대로 좀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바로 그것은 이 갈 곳 없고 이 넘치는 유동자금입니다. 이 돈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돈들이 각종 경제의 각 분야로 투입이 되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투입이 안 되고 갈 곳이 없는 돈들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게 된 건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택해서 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동산은, 이거 부동산 보니까, 옛날에 내가 투자해보니까, 이게 조금 꺾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이다. 결국은 오르더라. 라는 이 학습 효과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습 효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이겁니다. 실물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그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막 올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이라는 인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금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 부동산 자산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식이 됐다는 거죠.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하게 부동산 시장 밖에 돈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역대급 대책이라고 했던 그 9.13 대책도 결국 6개월을 못 넘겼거든요. 결국 과거 참여정부의 학습 효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참여정부 때 정말 수많은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은 실제로 5년이 지나서 참여정부 5년
마무리 시점에 보니까 서울 집값은 56% 올랐고요. 그리고 강남 집값,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은 평균 80%가 올랐다는 이 참여정부의 학습 효과죠. 그래서 규제가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타겟은 강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남의 집값을 잡는 거. 일단 목표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때렸던 강남 지역이 80%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강한 지역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라는 거예요. 규제가 강한 지역 순으로. 규제가 강해서 풍선 효과는 생기지만 결국은 나중에 오를 때 보니까 풍선 효과는 꺼지고 규제가 강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강한 지역수는 어디입니까? 강남 3구,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 이런 순서대로 오르더라라는 과거의 이 학습 효과가 지금 머릿속에 강하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현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수요가 필요한 것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서울 집값 상승 원인 공급 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급 많이 한다. 서울의 집 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신축입니다. 새 집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대, 예전이죠. 70년대.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건설 촉진이잖아요. 이때는 집이 하도 부족하니까 집을 무조건 많이 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건설 촉진이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주택법 시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질적인 공급 시대, 질적 공급 시대. 이쪽은요. 양적인 공급 시대라는 거예요. 양적. 무조건 양을 많이 해서 집을 져라. 품질은 어떻든 간에 이쪽은 이제는 백날 허스름하게 짓는 집들은 안 팔린다는 거고 이제 질적으로 구조도 뭐 정말 뭐 4베이, 5베이 이런 식으로 구조도 다양화되고 이런 질적인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사실은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전체 서울의 공급 물량이 80% 가까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라서 신축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축만 들어왔다 그러면 서울 집값은 그 신축의 아파트의 가격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데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수요가 없는데, 작은데, 오히려 공급 물량을 어떻게 돼? 늘리면은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은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공급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시장의 향후 예상 시나리오. 야, 정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수도권 전 지역이 다 묶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옆에가 어떤 지역이 오르면 거기를 묶으면 그 옆에가 또 오를 거고요. 서서히 번져나갈 거예요. 풍선 효과도 점점 번져나가서 풍선 효과가 생기는 지역마다 다 규제로 묶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묶이는 거죠. 수도권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방시장이 있죠. 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방시장도 전체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겁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묶이는 거잖아요. 예, 전 지역이 다 묶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각종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집을 사줄 사람이 없죠. 근데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죠. 그럼 거래 절벽이 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설사들 미분양도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해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수도권 시장도 또 거래 절벽이 심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도 또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또 규제를 해제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그 다음에 강남 상구, 역시 강남 상구가 마지막으로 풀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풀리게 되면은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아까 그 규제로 전체 시장이 묶일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작게 오르든 많이 오르든, 예, 상승할 거고요. 다 묶인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하강 국면으로 슬슬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을 잘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많이 산다고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재현될 겁니다. 반복되는 흐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흐름을 먼저 읽어야지 시장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똑같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높은 가격에 들어갔고요, 어떤 사람은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올라서 이익을 내는 분이 있고,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이 흐름이 꺾이는 흐름으로 들어가면은 빠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손실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편에 우리는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뭐 어떤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어떤 동네가 막 수요가 막 많아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 무조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개개의 나무를 봐야지, 처음부터 나무를 보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투자 손님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은 항상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은요, 마인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심지어 가장 고점에 사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냐면은, 고점에 사면서도 내가 고점에 사고 자기 친구는 그분 친구는 저점에 사서 이거 고점에 이걸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막상 고점에 사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역시 나도 이득을 내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부동산에는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은 뭐 물론 집을 정말 많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재테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남들과 그래서 다른 마인드가 필요해요. 남들이 막 투자해야 된다 할 때는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지금 투자하면 안 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3년도가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자, 그때 한남뉴타운 한 30% 빠져 있었고요. 부가인뉴타운, 아이언뉴타운, 특히 부가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000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분들은 미리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투자해서 이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항상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남들과 다른 마인드가 꼭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19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외적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뭘까요? 우리 국민들이 똘똘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는 위기가 생겼을 때 응집하는 응집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슬기롭게 이런 지금 질병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모두 기운 내는 그런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